네. 아, 정말. 참 다행이다. 방송 한 20년 하고 계신데 아직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설레하실 수 있다는 게. 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진행하시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브앤 프리브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9월의 가을 남자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뒤쪽에 이 살며시 리액션은 보이는 뭐지? 정우영 캐스터, 지금 노메이크업의 정우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관중처럼. 아,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고 지금 10개 팀들 가운데 이제 100경기를 돌파한 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에 이제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우영 캐스터 창원 가서 열심히 놀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창원 근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창원은 왜 이렇게 재밌게 갔다 오신 거예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집사람 피해서 갔기 때문에 재밌게 놀 수밖에 없는 거지. 집사람 피해서. 아니, 난 자보회가 그렇게 맛있는 걸 몰랐네. 잡어회, 그동안. 와. 마산 중계를 끝내고 지금 마누라 잡어에 안 잡히려고. 그리고 그 진주냉면 스타일의 오. 냉면을 마산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 야, 마산 맛있는다. 마산까지 가갖고 냉면을 먹는다가 예의가 아니지. 아구찜을 먹는다든지 뭐 이래야지. 형님 부산 가서 족발이시네. 이러신 분입니다. 족발의 진심인 남자. 맞아. 아니 오랜만에 이성곤 선수는 또 주말에 잘하던데요? 안 보셨다고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아, 나 사진 보여줬잖아. 나 안 보고 있다를 인증하신 거예요? 아니 문자가 왔어 문자가. 그래서 나 지금 고기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성호 선수가 그 더블헤더 1차전에서 맹활약을 할 때 제가 그 홈런 친 순간 바로 이제 감독님 성권이 홈런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헤헤헤 음식 사진을 갑자기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나한테 점심 먹으면 정원 캐스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드디어 이성권이 우측으로 타고 가기 시작했다. 참나. 자 정말 이제 타이밍까지 이제 맞아 제대로 된 가을 남자가 이성곤 선수였네요. 이제 자. 점점 더 네. 올라갈 거라고 선배 좀 자 내보냈어요 이제. 그동안 야구를 얼마나 못했으면 안타 몇 개 쳤다고 이렇게 와서 미나리에서 다루지 뭐. PD님께서 이렇게 싹 뭔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선배님이 처음부터 출연하지 않은 느낌으로. 지루?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월요일만 미나리를 했기 때문에 한 주간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 3경기, 저희가 금토일 경기만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팀 한번 성적표를 살펴보고 오시죠. 자, KT가 3경기 모두 승리를 하면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KT의 독주 체제를 잡아간다라고 할 만큼 LG 상대로 모든 경기 2경기 가져가게 됐고요. 삼성이 2승 1패, 키움도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NC와 SSG가 승차 없이 팽팽하게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두산이 1승 2패, 롯데가 더블헤더 2경기를 가져갔고 마지막 경기는 패했습니다. 하나는 더블헤더에서 1승 1무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상위권 경쟁으로 치열했던 KT와 LG 경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KT하고 LG 경기는요. KT는 엄청난 그 경기를 2경기를 맞대결에서 잡은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선두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맞대결에서 2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4경기 차가 되는데 경기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4경기 차를 뒤집기가 또 KT의 지금 선발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뒤집을 수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반면에 LG는 최소한 이 KT전에서 2경기에서 1승 1패는 했어야 되는데 2경기를 다 내줌으로써 이제는 2, 3위 경기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걱정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네. 이 KT는 지금 금, 토, 일 모두 11점을 내는 3경기 연속 11득점을 만들어냈고 사실 금요일은 또 키움전 고척 6연패 탈출,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LG를 상대도 모두 어려운 경기 11대 1, 1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LG는 또 선발이 또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2경기를 치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켈리 선수를 빼놓고는 지금 다들 컨디션이 좋지 않고 임창규 선수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에 이제
4호 선발을 하고 있는 이런 투수들이 상당히 손준영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그 불안불안한 선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LG가 공격까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타율도 낮고 득점권 타율도 낮고 막 이래서 앞으로 LG 행보가 삼성과 2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힘들지 않겠는가, 어려운 행보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LG는 완전 두 얼굴인 것 같아요. 타선이 침묵할 때 동시에 침묵하고 살아날 때는 진짜 너무 잘 되고. 근데 지난주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튼 이번 금토의 경기는 조금 아쉬움 속에서 경기를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을 짚어볼 텐데요. 삼성은 금토의 경기 2승 1패를 했습니다. 반가운 거 몽고메리 선수가 데뷔 6경기 만에 드디어 첫 승을 기록했어요. 그렇죠. 몽고메리 선수가 구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마운드에서 투구를 이어가는 과정이라든지 마운드에서 침착함, 자기 장점 같은 것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볼이 빠른데 변화구 비율이 좀 상당히 높고 그러면서 조금 자기 마음대로 투구가 안 되면 약간 흥분하는 기색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컨트롤이 안 되면서 몽고메리 선수가 자기 장점을 살리지 못했는데 1승을 계기로 좀 나아졌으면 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이 좀 나아진 부분은 피렐라 선수가 전반기를 삼성을 이끌었는데 안 좋았다가 후반기 좀 시작 안 좋았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피렐라의 성적이 삼성 팀 성적과 맞물려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피렐라의 분위기랑 삼성의 분위기를 그렇죠.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했던 몽고메리가 드디어 첫 승을 가져가게 됐고요. 삼성은 이렇게 100경기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키움은 좀 어려운 경기를 모두 잡아내면서 2승 1패를 기록한 3연전이었는데요. 박병호 선수가 침묵 끝에 그랜드슬램을 때려냈죠. 키움이 지금 브리검 선수가 이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이메타트 선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키시와 최원태 선수를 빼놓고는 선발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공격에서도 이용규 선수와 박병호 선수를 빼놓고 다 젊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박병호 선수가 빨리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타격이 이 기복이 굉장히 올 시즌이 심해요. 작년부터 좀 약간 내리막세에 있는데 이 박병호 선수가 이렇게 말홈런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매 경기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매 경기 말홈런을 칠 수 없지만 강력한 힘을 상대에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키움은 어려운게 시즌을 치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투타가 지금 다 불안정하니까. 네. 네. 브리검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했었잖아요. 네네. 개인사라고 하는데 무슨 개인사냐 도대체 네네. 빨리 얘기해줘라 했는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내가 또 아프고 갑자기 집에 바닥이 꺼져가지고 플로리다 그 바닥이 뭐 약간 맨홀이 뭐 생기고 부모님들은 다 코로나 확진이 되고 굉장히 정말 좀 혼자 집을 떠나기엔 좀 힘든 개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박병호 선수가 436일 만에 말루포를 때려냈고 또 크레익 선수도 첫 홈런과 5타점을 만들어내면서 2승 1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NC는 2승 1패로 마무리를 했고요. 최정 선수가 지금 홈런 단독 1위로 나서게 됐어요. 네. 근데 SSG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투수진도 그렇고 폰트 선수를 빼놓고는 상당히 어려운데 가빌리오 선수가 1승을 챙기면서 투수진에 조금 더 버팀이 되는 것 같고요. 오원석 선수가 피처스로 내려갔는데 빨리 올라와 줘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불펜과 마무리 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SSG가. 근데 거기에 지금 최정 선수가 홈런 선두를 달리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최주환 선수도 조금 뒷받침이 되고 있고 우선은 노맥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노맥 네. 선수가 좀 살아나면 어쨌든 SSG는 투수력보다는 공격력으로 지금 한 방으로 해결하는 팀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건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가 빨리 더 살아나 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최정환과 노맥 선수가. 그러니까요. SSG가 사실 1위까지도 했던 팀인데 선발진들이 붕괴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5위 자리를 내준 상황이고요. 지금 두산과 롯데 추격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산 롯데를 가기 전에 NC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NC가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전력이. 네. 뭐 기존 선수도 빠져나가고 투수도 지금 파슨스 선수 또 뭐 골절도 하고 아프다고 그러고 누친스키 선수 한 선수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5위를 하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다고 봐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최정원 선수라든지 빠른 선수들, 뭐 김주원 선수인가요? 뭐 그런 선수들, 빠른 젊은 김규환 선수라든지
이 빠르고 젊은 선수들이 좀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 초에는 상위권 전례라고 했지만 뭐 부상선수 다 빠져나가고 막 무슨 일이 있어서 상위권을 못 가지만 중위권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거다. 전력이 이 선수들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선수들 네.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감독도 10경기 출장 정지이기 때문에 강인권 네네. 감독 대행으로 또 치러지고 있잖아요. 후반기 전반기 완전히 다른 라인업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처지지 않고 이 뭔가 작전 야구를 통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NC가 어떤 저력으로 지난해 우승팀의 저력을 끝까지 유지할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롯데, 기아, 하나인데요. 다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롯데가 2경기 승리했던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네. 두산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복이 좀 심한 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양석환 선수가 3연타석 홈런을 치고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공격에서도 그렇고 특히 투수진에서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상당히 기대치와 다르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산이 빨리 반등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고 롯데는 제가 볼 때는 후반기에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를 쭉 하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일리 선수도 불안하죠. 프랑코 선수도 그렇죠. 박세웅 선수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마차도 선수를 빼놓고 수비가 안 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도 결국은 3루수도 그렇고 2루수도 그렇고 1루수도 그렇고 외야에도 전부 세 선수가 다 불안불안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비 범위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롯데가. 그래서 뭐 수비 범위라는 것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그 반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 타구는 잡을 수 있는데 잡지 못한다라는 타구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 팀은 강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수비 범위 자체가 좁아져 있으니까 이거 막아낼 수가 그렇습니다. 없군요. 마차도 선수를 빼놓고는 좀 불안한 그런 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가 지금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NCSC가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롯데도 그만큼 기복이 있는 경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8~7월에 가장 선두에 섰던 롯데가 이제 네. 9월을 맞이해서 어떤 야구를 보여줄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 NC는 정말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하면서 사실 일요일 경기도 텐덤을 펼치면서 그 네. 경기를 잡아냈었는데 롯데는 또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1무 2패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금토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네. 기아는 제가 볼 때는 경기하는 모습이 거의 지금 최하위 수준에 지금 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공수주에서 이렇다하게 타 팀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장현식 선수만 불펜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나머지 선수들은 마무리도 그렇고 선발도 그렇고 어느 선수 하나가 지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거든요. 공격은 더 참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꼴찌인 하나와 경기차가 워낙 많이 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힘듭니다만 지금 하는 모습으로 보면 하나보다 훨씬 좀 떨어지는 공격력도 가지고 있고 네. 투수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아는 지금 최악의 어떤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타나이거스는 지금 페레즈 선수인가요? 페레즈 선수가 공격에 합세를 하면서 상당히 강했어요. 페레즈 선수가 하기 전에 김태현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4번 타자 역할을 할 정도로 네. 노시안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할 때 굉장히 무섭다라는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페레즈 선수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카펜터, 킹엄, 김민우 뭐 이래서 요즘에는 또 김기중 선수까지도 네. 그 승리를 이렇게 챙겨가면서 입단일에 첫 승도 올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 뭔가 내년 시즌에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조금씩 지금 싹트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예. 하나는 그래도 볼만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생겨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기아는 또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한 그렇죠. 채 네. 유일하게 이제 장현식 선수만이 타이거즈 최초 홀드왕 도전하면서 지금 개인 타이틀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민우 그거- 선수도 한번 그렇죠. 좀 언급을 네, 해주시죠. 네. 사실 역시 센스가 있어가지고 금방 또 김민우 뺨고 갈 뻔했는데. 네네네 네. 김민우 선수가 지금 감격의 데뷔 첫 승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가 볼 거거든요. 때는 하나이글스가 지금
토종 국내 선발 투수가 김민우 선수가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당히 오래간만에 지금 하는데 그만큼 김민우 선수가 그 약한 공격력, 수비력에서 떨어지는 그런 팀에서 지금 10승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구위가 좋다는 거예요, 김민우 선수가. 네. 그래서 하나는 희망이 보이는 팀이다. 김민우 선수의 그 10승도 하는 과정을 보면 올림픽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는 걸 보면 희망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네. 이성곤 선수 플레이는 못 보셨고요. 이정권 선수는 뭐 다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토일 경기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금토일 경기, 그 토요일과 일요일 경기에서 가장 주목했던 LG와 KT의 경기에서는 KT가 2경기 모두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 KT가 이제 4경기차로 선두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삼성과는 게임차 없이 승률만 앞서면서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 중인데 선두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2위 싸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개가 좀 될까요? 뭐 이 그 싸움에 대해서 대결에 대해서 누가 2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좀 머뭇거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 공격도 그렇고 투수진도 그렇고 모든 면이 지금 삼성이 조금 더 LG보다 우세할 것이다. LG가 95경기를 네네네. 했고 삼성이 7경기를 더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여기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 관계 없다고 봅니다. 삼성이 이제 음. 30게임 정도 더 하고 양 팀이 다 30게임 정도를 더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승차가 없이 계속 간다고 한다면 경기 수가 많이 남아있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삼성이 이번 주 다다음 주까지 만약에 순위 변화에서 변화를 주면 LG가 그 순위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삼성이 조금 더 지금 지난주까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삼성은 공수주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네. LG는 1위와의 맞대결에서 너무 어처구니없이 경기를 치다 보니까 그 허탈감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첫 게임을 지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경기에 그냥 원사이드로 경기를 졌다는 것은 그건 허탈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또 투수력에서 차이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지금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LG가 켈리 선수를 빼놓고는 선발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 불펜으로 버텨야 되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공격력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공격력이 그렇게 크게 뒷받침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호 선수가 부진에 빠져가지고 근데 삼성은 피렐라 선수가 올라오면서 공격력도 고르게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2위를 차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여요.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밀리네요. 삼성과 LG. 지금만 딱 놓고 봐도 LG 팬들이 앞에 지금 앉아 있어도 뭐 할 말이 없네요. 선발도 밀리고. 아니 하세요.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얘기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3경기 잡는데 한 달 걸린다. 그렇죠. 승차 3개 잡는데 한 달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 그 그게 계산법이 왜- 되게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계산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5개 구장에서 하잖아요. 10개 팀이 10개 다 하잖아요. 그런데 3경기면 만약에 맞대결이 아닌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3경기를 뒤지고 있는 팀들은 3경기를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률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쪽에서 1승 2패만 해도 그건 그 3경기 뒤집지를 못하잖아요. 경기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게 시즌 초반에는 3경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 3경기 석 달 안 걸려요.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시즌 초반에는. 그런데 시즌 후반이 되고 경기 수가 줄어들수록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도 생기고 쫓기고 이러면서 3경기가 3달 이상 뭐 2달 뭐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만들어낸 셈법이 아니라 네. 전문가들이 이때까지 시즌을 치러보니까 갈수록 이 격차를 줄이는 건 더 힘들다. 네. 그러니까 맞대결이 훨씬 힘들다고 했는데 이제 LG와 삼성은 지금요. 4경기 차 남아있는 거죠? 지금 하나, 기아, 네. 롯데 이 세 팀이 언제부터 이 7, 8, 90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롯데나 기아나 후반기 시즌 초반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거 뒤집을 수 그럼에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뒤집히잖아요. 못 뛰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KT 밴들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LG와 삼성은 조금 더 마음이 급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토일 경기 모두 함께 해봤고요. 저희 이제 또 2연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 2연전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일요일에는 5팀이 모두 더블헤더가 예측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화요일과 수요일 경기부터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 삼성이 만나는 경기부터 예측을 해볼까요? 네, 국회는 원태인, 이승은 프랑코인데요. 지금 뭐 이 두 선수가 다 10승 투수예요. 아, 네. 삼성이 뭐 우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견이 없을 것 네. 같고요. LG와 SSG. 이게 좀 LG가 조금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예. 그리고 기아와 KT. 여기는 또 네, 맹뱅과 이을이네요. 예, 맹뱅과 이리 있어서 뭐 각자 지금 기아는 원투펀치로 봐야 되거든요. 맹뱅과 이을이를. 네. KT는 지금 데스파인의 소영수 선수 떨어지기는 합니다. 네, 공격력이 워낙 지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KT가 우세하다고 보겠는데. 네. 그리고 키움과 두산의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란다 유이관, 김동혁 정찬원인데 두산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미란다가 그거 맞죠? 네, 노이트 샤투스. 노런 예, 예. 하려다가 그쵸 그날이었죠. 예, 네. 예. 자, 그 이후에 다시 등판하는 미란다고요. 유희관 선수도 그날 잘 던졌어요. 100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유희관. 네. 의미 있는 등판이 될지. 두산을 우세하다고 네, 예측해 네. 주셨죠? 네. 예. 그리고 하나와 NC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뭐 투수력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지금 카펜터와 장시환이고 NC도 누친스키와 강태경 선수인데 장시환 선수가 볼이 좋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승을 챙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시환 선수 좀 의기소침해 있기는 한데 지금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 쪽이 훨씬 더 분위기가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하나 쪽을 좀 더 우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시환 선수는 지금 12연패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이 연패도 빨리 좀 끊어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와 NC의 경기에서는 하나의 우세를 그렇습니다. 예. 예측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 여쭤볼게요. 네. 이번 주중 2연전에서 주목하고 있는 선수. 한 명은 이성곤. 아닙니다. 이상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페레즈 선수를 주목하고 싶어요. 네. 지금 경기를 거듭할수록 페레즈 선수가 적응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중심 타자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 페레즈 선수. 결승타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토요일도 결승타였고. 예. 음. 그래서 페레즈 선수가 만약에 지금 같은 공격력을 계속 보여준다고 한다면 하나가 공격력에서 김태형과 페레즈 선수의 어떤 그 합작품이 상당한 그 파괴력을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 명 더 좀. 저는 지금 지난주에 NC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최정원이라는 젊은 선수가 기동력 있는 야구를 보여주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최정원 선수가 이번 주에도 그렇게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NC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정원 네. 선수를 주목하고 싶어요. 오, 네, 많이 지금 이제 저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만타 활약을 지난주에 하면서 약간 눈도장을 찍었는데 그 기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한 미나리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너무 막 끝내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저희는 밤에 주간 야구 보시고 또 베이스볼 S 같이 하시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